성호 씨가 자기가 한 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이거 좀 새롭다. 내가 할게. 이건가? 응, 한번 해봐. 돌려줄게. 아, 잠깐만 있어봐. 돌려줄게. 여기 전원 버튼 한번 눌러야 된다. 한번 누르면 메모 켜기가 뜨지? 맨 왼쪽 거.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 필기로 만들고, 쓰면 돼. 나는 여기는 1층이고요. 이번에는 아마 제가 이쪽 부분에 이제 네, 이걸 좀 안전을 시켜서 마이크 꼽았나? 그냥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일 중점은 결국은 1층에서는 주차장 먼저 갖고 하고 여기 반은 이제 민원실 및 사무실 영역으로 놔두자. 이거는 뭐 코덱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충실히 따르자고 생각해서 일단은 분별을 시켜본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쌍문 시장인데 여기 노회로예요. 노회로인데 큰 길가고 도로가 20m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왕호 씨랑 같이 가보니까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찻길이라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보단 결국은 이쪽에 쌍문역이 이쪽에 있고 주택가가 이쪽들이 있다 보니까 큰 유동 인구 흐름은 이쪽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사이드로 쭉 빠지시던가. 그 가운데 모멘트에 있는 것이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행정구역은 이쪽에 놔두지 말고 이쪽은 교양이나 아니면 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주민 영역으로 좀 놔둬보자라는 소지에 내두고 그다음에 지상 1층이 되는 부분은 주차장 면적 이걸로 해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출입구는 2층 부분은 2층 부분 따로 하고 출입구는 반문 원래 여기 사이트 경계선이 이쪽이었는데 1.6 정도를 떨어뜨려 놨어요. 왜냐면 얘네가 보행로를 따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 거리를 확보를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있는 그 것들을 실을 좀 채워 나갔죠. 방풍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경계를 지워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만 둥그렇게 있으니까 조금 모양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방풍실을 만드는 건 그렇잖아.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휠체어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영역만 이렇게 제가 따가지고 붙여놓아 본 거예요. 휠체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람과 휠체어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민원 나눔 센터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뒤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 가벽을 없애고 사무실을 오픈시켜서 오픈 스페이스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책상들을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주민등록실은 민원실하고 접해져 있어야 되는 실이라고 제가 들어서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것들을 다 쓸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눈이 봐야지 좋아 보이니까 이것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쳐내고 필요한 데드 스페이스 같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을 비워놨고요. 결국은 네모박스 형태로 가는 게 사람 눈에는 스마트니까 블록을 쌓아가듯이 실드를 구성을 해 나가고 여기도 이걸 없애야겠습니다. 휴게실로. 그리고 코어를 먼저 잡았어요. 코어를 중심부에 한번 놔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없네. 엘리베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거야? 네, 그래서 코어를 길게 짤 수밖에 없는 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는 뭔가 실들이 좀 이렇게 침범될 수도 있고 이렇게 침범될 수도 있다. 제가 넣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전개되는 과정이 많아서 차라리 화장실을 이렇게 뽑아놓고 계단도 쫙 붙여놓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우개가 안 되네. 꾹 눌러봐. 꾹 누르고 있어봐. 나온다. 지우개 뜻좀 왼쪽. 코드 지우기.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또는 그렇게 잡고 가서 중심 코어를 이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역을 전개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쭈루룩 실듯 이렇게 되는 경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채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선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민영역센터에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계단은 그냥 전엔 도름을 썼다가 좀 낭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은, 제일 안 헷갈리게 하는 직통을 써보자 해서 이렇게. 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포함한 모듈을 조사해서 한번 원래는 이렇게 길었는데 제가 좀 잘라내가지고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교차 분리에 대한 단점은 조금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나올 때도 이렇게 6m를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여기에다 입구로 잡은 이유는 여기부터가 경사가 시작돼서요. 경사 있는 부분에 솔직히 여기 부분에 놔두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차가 들어가는 게. 하지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좀 공유지책을 써서 건물에서 바짝 붙어 있는 여기를 차 출입구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선정해서 해놓고 네모로 져 있는 데는 이제 처음에는 썬큰을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양각화가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크를 놔둬서 이쪽 실을 쓰는 사람들이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할까? 북쪽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넣어보다 보니 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사장되고 대신에 이쪽 부분은 좀 남은 부분들은 좀 목연 면적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해놓고. 이제 다음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나? 예, 띄우려고? 네, 그러면 밑에 제어라고 있지? 요거요. 눌러봐. 그래놓고 움직여봐. 그렇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출입구를 놓은 거는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음. 그래도 방풍을 좀 설치를 해놓고요. 그 밑에 이거는 뭐야? 일자랗게 있는 거 이거 두 공간은 이거는 뭐야? 엘리베이터 뒤에 붙어 있는 이제 뭐야? 띠랑 어? 저기 그 부시 파이프 모듈을 닥터? 보니까 예, 파이프 닥터야? 예. 요거를 이렇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뚫려 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계단에다 딱 붙여 놓으니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러링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지점일 수 있으니까 찾아봤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돼. 아니, 화면을 꾹 눌러. 예, 올리려고. 예. 그래서 이제 중부분에 들어왔는데 아까 걸 안 지우니까 밑에 어른어른 나오네? 그러게요. 아니, 거기를 누를 필요 없어. 그냥 그렇지. 여기는 2층이 될 텐데 근데 솔직히 2층 레벨이 이쪽에서 보면은 거의 뭐 여기는 왕호 씨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거의 이쪽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0레벨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요. 음. 거의 요거는 이쪽 필드는 이제 오픈이 된 상태로 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서 요거를 기둥을 일부러 먼저 잡고 모듈을 먼저 잡고 모듈은 8,400을 줬습니다. 크게 줬어요. 제가 좁은 구역을 모듈로 삼아서 만들기는 쉬워서 그나마 좀 제일 제가 편하게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인 모든 거를 이렇게 8,400 사이즈로 놔뒀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쪽 분들이 우리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동선을 받아들여 주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파사드라고 그러나요? 입구를 좀 만들어 놔서 파사드를 좀 꾸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구를 일부러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는 데크를 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면적도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는 해놨지만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게, 그냥 네모나게 해서는 뭐 소장님 말씀대로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조용조용 이렇게 하든지 고민이 좀 라운딩을 주든지 해서 공원식으로 좀 꾸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층부터는 이렇게 해서 아직 실별로 구성을 나눠보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을 저희 주로 주 강좌실 실별 영역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다이렉트로 또 올라가서 3층 부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대신에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이 저희 건축 면적이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400, 정확히 이게 뒷자리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470 몇 정도?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노출이 잘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좀 나가면서 실드를 좀 구성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중앙 코어를 이렇게 짜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실드 배치는 거의 못했는데, 그래도 좀 신경 썼다고 하면은 4층에 이제 다목적 강당이 들어갈 텐데, 처음에는 2층에다 넣어볼까 했다가, 아, 강당인데 기둥들이 많으면은 강당에 실용성이 없다라는 조언을 좀 받아서 일부러 4층으로 올렸고요. 4층으로 올려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선에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아니면 이쪽을 면적을 여기 잘라낸 면적을 네모나게 좀 잘라서 쓰든가 해서 여기 복도 폭을 좀 1.6을 주고 쓰든가 해서 좀 면적을 좀 채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강당을 쓰고 난 이후에 남은 면적들은 좀 데크 처리를 해서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지 않게끔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면적을 확보해 놓고 가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강당을 만드는데 이렇게 요철이 생겨가지고 좀 곤란했었는데, 그래서 모듈을 일부러 잡고 네모 분석하게 가자, 그것만 생각해서 결국은 저희 메스는 여기까지 1층 부분이 큰 메스 덩어리 하나, 그다음에 그 위에 네모난 메스 하나.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수직성을 보고 이제 갔습니다. 수평성은 따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수고했어. 예. 좋아. 층이지? 예. 자, 이게 바운더리가 보니까 이렇게야.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예.
그 정도는 써야지. 그다음에 억지로 이걸 줄인다고 해도 뭐 이렇게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뭐 줄여서 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덩어리라고. 예. 딱 육안으로 1감 딱 봐. 이게 경계선이야. 외곽선이라고. 대지 경계선이야. 자, 여기 1층 바운더리가 이만큼이야. 몇 프로 될 것 같아? 면적이 건폐율 몇 프로 될 것 같아? 딱 이거 보면. 80은 될 것 같지? 아까 건축 면적이 얼마까지라고? 몇 프로라고? 50. 50%잖아. 건폐율 위반이 벌써 딱 보는 순간에 건폐율 위반이라고. 그지? 벌써 예.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 건폐율 위반이라고. 이건 단방에 심사에, 구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은 일조권 떨어지는 거리, 전면 도로에서 건축선 1개, 그 다음에 여기 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 이렇게 따져놓고, 아, 이거를 건축 가능 영역으로 딱 본단 말이야. 이게 빌더블 에리아라고 딱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서 다듬어가지고,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것이 건폐율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건폐율 범위를 이제 정해가지고 더 잘라내게 되겠지. 잘라내면은, 그건 안 찍혀. 이건 안 되네. PDF 어, 꼭 찍어서 그래? 나가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그 옆에 뭐 사이즈 노트 하나 뭐 옆에 끝에 맨 끝에요. 이거? 그렇죠. 예. 이거? 네, 맞아요. 그래 놓고. 그래놓고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 저 보니까 건축 면적 때문에 이만큼 줄였어. 줄였다고. 이제 건축 건물의 형태를 이렇게 잡았어. 건폐율 50%에 맞춰서. 그래 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할 게 뭐냐. 코어를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전대리가 했던 것처럼 가운데로 갈 거냐, 코어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편심 코어로 할 거냐, 중심 코어로 할 거냐, 이제 코어를 정해야 돼. 근데 이 평면적이 작은 상태에서 전대리가 잡았던 것처럼 중심 코어를 두게 되면은 맹점이 뭐냐면은 큰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코어가 이 가운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운데 있으면 이게 공간이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코어를 이렇게 길게 잡아놨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출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 아니야. 뭐 화장실도 이렇게 쓰고 계단도 이렇게 이용하고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럼 아까 강당은 여기라고 잡아놨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가 복도가 또 필요해진 거야. 여기에 이거 강당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중이지. 이것도 복도 겸 홀인데 복도가 이게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심 코어는 이거는 이런 적은 바운더리에서는 하면은 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처음부터 이 모두 찍이 안 순서를 잘 정해야 돼. 내가 아무리 빨리 가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 돼. 건축서 시험 문제 지문을 딱 받아들였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방향을 먼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거야. 어? 지금 뭐 아직 시험 보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야. 내가 프로젝트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하잖아. 안을 내보라고 각자 안을. 이영경 건축사, 정과장, 전대리, 장황호. 안을 한번 이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1, 2, 3 이렇게 하는데 대안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대리는 저희 주일날 강제로 나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해보는 이제 과정을 겪는데 다행인 것이 그렇게 했는데 대안을 내는 놈이 없어요. 나 같으면은 내가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이영경이다.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맡고 있어. 뭐 소소하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래도
그래도 내 안을 내보는 거야. 소장님, 이 안은 어때요? 하고 딱 들이밀고 그 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해야 자꾸 이렇게 늘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늘어서 내가 순발력이 생겨. 시험장에 그런 순발력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지 지문을 딱 받아들면은 방향 잡기 굉장히 어려워. 내가 이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러다가 보면은 30분 시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나중에는 계획안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작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미완성으로 다시 이제 심사위원 왼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험 보고 있는 63살 내 친구가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해보는 어쨌든 나한테 지금 강제로 끌려 나와가지고 이 해보는 자체는 지금 그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일단 중심 코어라고 하는 게 접근이 잘못됐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사가 이점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이점부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미세하게.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네. 만일 차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경사 거의 끝났는데 이러고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가다가 꺾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불편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기가. 이거는 뭐 그렇게 한 게 없겠지. 들어가는 게 무슨 좀 불편해. 그거는 일단 된다고 치고 내가 또 설명해 볼게.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금 직각 주차야, 평행 주차야, 뭐예요? 이 주차가 말이야. 이거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안 돼. 6m 안 되잖아, 이거. 그럼 안 되는 거야. 평행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6m가 되잖아, 이 길이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 놓을 수는 있겠지. 요렇게 6m를 이렇게. 예, 그것도 요거 해봤는데.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평행 주차가 아니고 굳이 평행 주차, 직각 주차, 45도 주차, 또 대양 주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요 라인이 요 놈이 주차가 이렇게 기어 나가서 6m에서 돌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직각 주차니까. 그러면 요 선을 침범하면 일단 안 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애를 써봐야 돼. 어떻게 돌려야 여기 6m가 될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완전한 직각이 아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주차하니까 요거는 45도쯤 된다고 치면은 요 45도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요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잖아. 이게 아마 5m일 거야. 5m를 확보해주고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고 요거는 지금 딱 보기에 우선 아니다 이거지. 요 한 대는. 그리고 이게 8.4m라 그랬나? 요 모듈이? 예, 8,400 주고 정사각형으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차가 들락거리는데 이런 문짝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 문짝을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다든가, 이게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건 이제 파이프 닥터라고 한 거 아니야? 그 엘리베이터고.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이제 나눠야 돼. 위층에 있는 프로그램실로 올라가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올라가기 위한 공용 공간이, 여기 그림은 안 그려졌지만 이 형태로 봐가지고는 이거 같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야. 그지? 안 그러면 이걸 통해서 민원실을 통해가지고 이 자치센터로 가기는 그럼 민원실이 너무 혼잡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출입문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문 열리자마자 이놈께 방풍실 할 공간도 없이 이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부닥치잖아. 문짝 열리는 거에 부닥치고 벌써, 그지?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요렇게 놓을까?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 방풍실을 만들어 놓을까?
요런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홀은, 불필요하게 너무 깊어. 너무 넓나요? 너무 넓어. 넓으면 좋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면적들이 다 타이트하게 지금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이런 게 복도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넓다는 거는 이제 딱 봐서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 하는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남자인지, 이게 남자구나. 이게 남자네. 이게 여자고. 자, 그러면 남자는 이거 대변기 하나, 소변기 두 개입니까? 세 개잖아. 가능하면 세 개로 맞춰서 여자도 대변기를 세 개 만들어 주는 게 좋아. 난 사실은 사실은 사실을 얘기하자면 남자로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성평등 해가지고 남자 여자 대소변기 개수를 같게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게 안에 요게 휠체어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인가? 요거 사이즈 얼마로 봤어? 가로 세로를, 장애인 변기를. 장애인 변기 요거는 1,500으로 정해졌네. 이미 요 라인이 같으니까 1,500이고, 요거는 얼마야? 1,800. 1,800에 1,500이면 사실 좀 작아. 큐비클로 된 거라서 어, 작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서 휠체어가 돌아 나오려면은 이 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 이거? 1m 40 정도를 요구하든가, 지금 장애인 법규에서. 예.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작아 보여. 이게 모듈을 정함에 있어서 음, 외곽으로 틱 튀어나온 개별 독립형 화장실을 썼을 경우에는 음, 코어 면적이 너무 넓어지는 음. 듯한 그래도 이걸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안 그랬지만 벽이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그러나? 주민센터의 영역이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야. 그러면은, 이걸 이제 방풍실 열고 들어가면은, 이게 주민센터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졌잖아. 그러면은, 야, 그럼 민원실의 규모하고 사무실의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거까지 치더라도 7개밖에 안 되면은 이게 카운터가 부족해. 이거 뭐, 인감 띄고 주민등록 떼고 하는 데가 한 뭐 두세 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서별로 이 카운터가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그 길이가 부족해서 내 일감, 우선은 요거 자체도 너무 깊다 싶어, 민원실 자체가. 우리가 은행이나 민원실이나 비슷하거든? 요거 한 3.3m 정도 채소, 이 정도는 확보해주면 되고, 이거는 너무 깊어. 그래서 민원실이 차지하는, 이 영역이 너무 넓게 잡혀 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민원실 면적이 지금 응, 223. 응. 이것도 사실은 적어요. 절대 면적은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전체 주민센터에서 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비례가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 방풍시 같은 경우는 줄여가지고 여기 뭐 자동문을 한다든가 해서 이 깊이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만큼 카운터를 그냥 끌고 내려오던가 아니면 이쪽 돌려서 하던가, 길게 카운터를 줘서, 전 민원인을 수용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민원 카운터가 만들어졌다 하면 주민등록실에서 주민등록 떼주는 직원이 여기서 문짝 열고 들어가가지고 주민등록을, 예를 들면 저 민원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러면은 뭐 전산으로 다 하지만 주민등록실에서 확인하고 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 카운터에서 연계돼가지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칸막이는 뭐 굳이 필요 없어. 예. 카운터에 있는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책상 배열을 이렇게 쭉 하고, 행정사무 보는 사람은 여기서 행정사무를 보고, 이 벽은 물론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하고도 사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벽이 없어도 되고, 뭐 나장 칸막이 정도로만 해도 될 거야. 파티션으로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어, 이렇게 굳이 실을 완전하게 구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게 이제 직원들이 이용하고 민원인이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잖아. 네. 여기에 이제 어떤 부속실들이 필요한가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제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여기 응암 1동 인테리어를 내가 했는데 통신실이 우선 필요해. 통신실. 전산실이 필요해. 전산실. 이게 이 면적이 적으면은 전산실을 통신실하고 겸해서 쓰기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상담실이 여기 없네. 상담실 있어야지. 상담실 페이지 옆에 있어요. 어디 있어? 아, 요거야? 예. 아, 요것도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이 상담을 민원인이 카운터에서는 이제 옆에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그런 상담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이제 상담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 공무원이 그럼 민원인한테 선생님 이리 좀 들어오세요. 해서 여기가 됐든 들어가. 그러면 또 이게 행정사무 보는 놈들 자리를 다 거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업무 보는 사람도 업무 정숙도가 떨어지고 산만해지잖아. 안 좋지. 동선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민센터를 하든 뭐 어떤 용도의 뭘 하든 이게 이용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 민원인들이 있을 거고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민원 가운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얘기한 이런 복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복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거의 옛날 말로 요즘은 뭐 이름이 바뀌었겠지만 영세민들을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천하인이죠. 생활이나.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눌려 있어. 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초수급을 받는 그 자체를 남이 아는 걸 꺼려해. 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적인 상담실이 필요한데 이 카운터 근처에 있어야 돼. 근처에 상담실이. 그래서 여기 상담 받다가 아 이제 어떤 예민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럼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직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거라고. 그다음에 회의실, 휴게실은 이제 직원들이 쓰는 거니까 이 직원들이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든가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쓰는 공간이다. 이게 이제 또 이제 뭐 탈의실도 사실은 좀 필요해. 탈의실도. 그다음에 휴게실이 있고 상담실 있고 그다음에 창고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있네. 음. 그런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걸 이해하고 갔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고 이거는 이제 뭐 계획이 안 된 거네 안 된 거고 이제 또 여기서 만일에 이걸 확정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레벨이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레벨이기 때문에 바로 출입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각정자가 하나 있고 이게 우선 너무 좁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어. 그렇고 그다음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어. 방풍실 들어갔어. 자 어디로 가야 돼? 이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갈 사람들이 있겠지. 이용자의 동선을 잘 생각해 봐. 그럼 뭐 이렇게 들어와야 돼. 또 문이 있어? 이건 뭐 좀 이상하고 여기까지 어쨌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통로밖에 역할을 못 하는데 이렇게 큰 공간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아예 이거 벽 없애버리고 이걸 다 통로로 쓰지? 응.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방풍실 어차피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코어가, 중심 코어가 가지는 문제점이 공간을 양쪽으로 양분시켜 버리니까 공간의 융통성이 없어져 버린 문제. 그런 게 2층에서는 눈에 보여.
더 이상 이 구체화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2층이었지? 제어는 3층 가보면 3층은 뭐, 해본 거 없지? 예.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이제 중심화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계획할 때. 그래서, 순서를, 건축 가능 범위를 정한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에 맞게 어떤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코어를 중심 코어로 갈 거냐, 편심 코어로 갈 거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층별 계획을 러프하게 해보고, 면적을 그럼 몇 층으로 할 건지가 정해지겠지. 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든 지상 5층이든 정해놓고 면적을 따져봐서 그 규모 안에 우리가 건축사 시험에 지문이나 아니면 우리 설계 지침에 공모전의 설계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부합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봐. 그러면 이제 층이 확정이 될 거 아니야. 4층이든 5층이든. 그런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이게 계획을 해야 돼. 지금 이거는 이러니까는 만일에 이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면적 계산해 보니까 면적도 안 맞고 뭐 청수에 걸려가지고 뭐 일조권도 이만큼 걸리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면은 시간 내 완성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하는 대로 그 순서를 아주 공식화해 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게 4층도 불안만하네. 이게 3층인가? 예. 4층 가면은 이제 이것도 말이야. 어쩌고. 자, 다목적 강당이 이 면적 가지고 돼? 예, 충족이 됐습니다. 요걸 좀 뭐 하더라도, 예. 충족, 47 정도. 이거 뭐지? 예? 뭐지? 뭘 눌렀나?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안 하면 네. 이게 뜨는 게 옛날에도, 그거를 직접 터치는 이건 거죠. 뭐냐? 이거였구나. 음, 이렇게 됐네. 아, 이게 다시 닫아버리셨네. 그래? 면적이 맞다 이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이렇게 아무리 좋은 테크가 있으면 뭐하냐. 건페어 오버 이미 해버렸고. 그러면 처음부터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뭐 이것이 무난하게 잘 됐다고 치더라도 이걸 뒤집어 가지고 뭘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뭐 무대를 어디다 둘 거냐, 뭐 무대를 이렇게 두고 준비실, 방송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앉힐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힐 거냐, 이런 고민들을 다 해봐야 실별로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보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전대리는 일단 주차장을 좀 지하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이쪽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좀 색다르고 뭐 이런 게 나오네. 이거 이때 이걸 누르라 이거지. TV를 찍으시고 필기를 찍고 대화를 누르시고 음. 뭐 하여튼 요거는 좋았어. 요건 좋았는데 위에 올라가 봤더니 결국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어. 주차를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 하려니까 이미 건축 면적을 꽉 차지하고 있어서 만일에 이게 뭐 지하로 인정이 돼가지고 건폐율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얘만 빠져서 뭐 하겠어. 얘가 이미 돌출로 1층인데. 그런 좀 출발이 그럼 잘못, 지하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 그 면적은 이쪽 레벨에 맞춘 2층 실질적인 2층부터 1층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제 얘가 인정.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만, 아이고, 얘는 왜 자꾸만 이렇게 나오냐? 쓸 데도 없는데. 이건 또 뭐니? 이게 여기가 한 3.5m 정도 되는 것 같더라. 3.5나 되고 여기 한 4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걸 세로로 놓고 봤을 때 여기도 뭐 한 3m,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4m 정도. 아니 근데 그 4m라고 둘이 가서 조사해봐서 찍었잖아. 또 찍은 그 옹벽 높이 그 너머가 어떻게 되냐? 야, 옹벽이 봐라. 우리 땅이 여기 있다. 이게 우리 땅이야. 옹벽이 이렇게 해서 이게 4m라고 찍어왔잖아 이게. 그럼 이게 4m 넘어 요 땅은 레벨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바로 있을 것 같아? 500보다 조금 아래 있겠지. 아래 있을 거야. 여기 사람이 서가지고 여기 자빠지는 위험이 없을 정도로는 이게 내려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찍어본 게 여기 내가 대충 보니까 3m, 3m 정도 되는 것 같아. 여기는 2.5 내지 2.6 정도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4m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3m 내지는 3m 50 정도 될 것 같고 여기가 왜냐하면 3m 50인가 뭐 되니까 거의 아마 여기서 이 도로에서 바로 아마 이게 진입이 될 거야. 이 집은, 옆집은.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평지로 우리 땅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건물을 안 치더라도 이걸 다 건물을 이렇게 안 쳤다. 근데 이걸 다 옹벽까지 흙으로 채운다? 채우지 않는 한은 채우면 이게 채광이 안 되는 그런 지하 공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지하를 억지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봐라. 이 땅에서 성토 높이를 평균 0.5m 이상을 성토한다.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어떤 행위가 되냐면, 뭘 또 받아야 돼. 건축허가 말고도 우리 땅에서 성토를 0.5m까지 높이는 거는 그냥 건축법으로 허가받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0.5m 이상의 성토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따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를 그렇게 해서 성토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성토를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성토를 한다고 친들 뭐해? 성토함으로써 이미 지하 공간이 돼가지고 창문도 못 내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니까 더없이 불리한 상황이지.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이거를 지하 공간화, 지하층으로 꾸밀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차피 여기 평지니까 그냥 1층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서 출발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요까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까지가 다 지금 옹벽이나 뭐 화단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요 레벨을 지하로 인정받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됐고 공기식 거 한번 볼까? 공기식 이거구나. 이거 가지고 좀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마이크 들고 지하층 위치는 지난번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좀 구체적인 것을 좀 계획을 해봤고요. 전기실에서 좀 내려가는 기계실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계획을 했고 기계실 쪽에는 드라이 에어리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에 그 계단을 냈었던 그 자리에다가 드라이 에어리어를 계획하게 됐어요. 뭐 다른 거는 변한 건 없는데 인원실의 면적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자꾸 떠가지고 저게 뜨는구나. 뭘 한 만지면 이게 또 올라온다고. 글 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인물 커서를 없애버려야 돼. 커서가 지금 없어졌죠? 그래, 레이어. 됐네. 인원실을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많이 부족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넣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활용을 해보려고 이런 데는 사무실이나 이런 걸 해봤고 또 가급적이면 좀 쓸모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네모난 네모난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이쪽에는 그리고 펜을 가지고 있어. 이게 닿는 면적이 넓으면 저 색깔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푸시형 셔터 같은 것들을 달아서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요 문으로만 이렇게 통할 수 있게 하고 다 퇴근하면 뭐 잠그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봤고요. 근데 여기 주차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창고를 배치하게 되면서 주차 하나가 없어진 대신에 여기다가 장애인 주차를 하였습니다. 세월을 있고. 층에 올라와서는 이제 화장실의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네, 그 부분에다가 이제 요양 강좌실 하고 이런 조닝 일종의 조닝을 해서 이런 실들이 좀 모여 있게 계획을 하였고요. 그때는 북한도서관의 그 면적을 좀 충족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다가는 요 선 제한에서 깎이기 때문에 위치를 일로 변경을 해줬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많은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크게 좀 되게 되었어요. 는 그래도 좀 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어, 원래 3개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한 층이 더 필요해서 총 4층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남는 실이 없어서 일단은 그 예비실로 일단 배치를 해놓고 계획, 계획을 계속 하면서 필요한 실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일단 예비실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동대본부가 위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테라스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외부 공간을 외부 공간의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창고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배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층에서 지난번에는 강당을 이제 5층으로 하면서 여기 사선 제한선에 이렇게 간섭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4층에다가 이제 강당을 두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끔 4층, 5층을 안 하고 4층으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요. 거의 음.
혹시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 음, 그러니까 이제 4층이 됐건 5층이 됐건 이제 여기가 강당이라서 높은 층고가 필요할 거고, 이게 3층이라고 치고 여기 2층이라고 치고 1층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당연히 주민센터가 될 거고 2층이 동대본부가 여기 다 수용이 안 될 거니까 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면적 계산을 뭐 어떻게 잘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층 가지고 공간이 남아가지고 예비실까지 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적을 것 같아요. 면적 계산해 보면은 1층은 어쨌든 여기에서 주차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공간은 좋고 어 어쨌든 이게 좀 미는 데스크가 길이가 내가 보기에는 좀 짧다는 생각이 역시 같이 들고 음, 그리고 2층에 가서 여기가 이제 동선에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가 좁고 좁으나마나 이게 벽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점이 좋지 않아요. 난 바로 들어가고 싶어. 음. 이게 작은 도서관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 도서관에서 뭐 왔다 갔다 시로 기어 나올 수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들락거리면 이 도서관의 정숙성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입문 쪽으로 내놨는데, 그래서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차장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교양 강좌를 이용하러 온 주민이나 3층에 있는 동대본부 직원들이 출동한다. 그럼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기어 나가는 방법 말고, 이 높은 레벨에서 바로 내려가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도, 접근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화장실이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아래층은 여기 있었다. 물론 뭐 배관이 꺾어져가지고, 하면은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썩 합리적인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대 본부하고 동대장실을 2층에 갔으면 좋지 않을까. 3층에서 쓰기에는,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도서가 저는 2층에다 놔두고 싶은데 2층.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제 계단을 최대한 안 오르고 그러면 뭐 교양 강좌실 같은 거를 위로 올리고, 대신에 동대장실도 어, 2층으로 들어간다. 그래.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끼리 음, 음. 모르겠네요. 뭐, 예를 들면 교양 강좌실 이거 세 개를 다 올려. 3층으로 올리고, 이게 왜 자꾸 튀어나오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전들이 얘기했듯이 작은 도서관하고 동대본부를 여기다 2층에다 두고
1층에서 면적이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데 1층에 내가 아까 앞에서 쭉 설명했던 무슨 뭐 상담실이라든가 이 지금 상담실도 없지. 상담실. 야, 이거 희한하네. 뭐지? 지금 상태가 뭐라서 이게 떠 있구나. 키로 누르시고 그래도 뜨는데. 이걸 뭐 눌렀기 때문에 이게 자꾸 뜨는 거지? 손에 안 떴는데. 여기 자판이 눌러져 있나 봐요. 이거? 예. 그게 계속 눌러져 있는 아니, 알고 가자 이거지. 상시로 눌러져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 대신에 요거를 쓰는 음. 걸로 바뀌고 저거 뭐 잠깐 누가 아무도 안 눌렀는데. 원래 눌러져 있는 상태로 그려보시면 나와요. 아니, 이거 나오겠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차라리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없는 게 뭐지? 상담실 없네. 휴게실 없고. 변산, 뭐 아까 탈의실도 있어야 된다. 통신, 뭐, 탈의실은 뭐,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닌데, 뭐, 여유가 되면 너무 좋은데, 휴게실도 없고. 그래서 이 자체로 지금 그죠? 요거 가지고 지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요거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커버하기는 적다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꼭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는 거라면 동상실 같은 건 위로 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이 청별 조닝을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가지고 자꾸 해봐야 돼. 1층이 그런 생각이 들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쳐봐가 너무 그러냐? 응? 사무실도 조그맣게 놓고. 그래서 이따가 내 것 안을 보여주면 그런 것이 이제 좀 가만히 돼 있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예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지금 공간이 부족해. 넣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 자꾸 기어 내려오냐? 거기까지밖에 이게 다구나. 상당은 뭐 여유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은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가지고 실별로 면적 따져가지고 안분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부족해. 그래서 만일 해보면 이 안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형님 도른 계단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수동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바로 계단으로 모든 게 너 전쟁 저번에 네가 들은 게 제가 완전 실패. 의자 다음에 생각할 땐 도른 계단 잠깐 쉬었다가, 쳐다다. 그냥 지켜보러 가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홀리기요? 얼마나 시기 자, 이어서 제어로 들어가. 층별 조닝을 할 때 아까 우리 얘기했지. 이게 뭐 4층이 됐든 이게 5층이 됐든 모르겠지만 강당에 여기 이제 들어가고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강당이 위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층에 강당을 두게 되면 층고가 높아져가 위에 가지고 잘려서 그런 면에서도 불리하고. 그래서 강당을 위로 올리는 거는 거의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2층, 3층이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4층이든 5층이든 요 밑에 층을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두고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니지, 한층 높이지, 이게 아니고, 거의 이런 레벨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센터로 줄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주민센터로 줄 거냐. 요거를 주민센터로 주는 거는, 주차하고 관련돼가지고, 주차해놓고 바로 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보행자 중심으로 간다면 주민센터가 2층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층별 조닝할 때 그 머리에 염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필기로 돼 있구나. 어, 옹벽이 이 친구 볼까? 1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공공건축물이니까 이런 보행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지침에서 대놓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서 그 오픈된 공간들이 많이, 아마 득점에, 시험이든 이게 그 현상 설계든 공공건축에서는 이런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좀 득점에 유리할 거야. 그래서 루프 테라스가 됐든, 뭐, 피로티의 어떤 데크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주차 진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보행자는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보행자 들어가고, 로비 있고, 어, 화장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장애인 화장실 두고, 대변기 3개씩, 남녀 공이, 대소변기 3개씩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 싱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화장실용 창고지. 화장실용 창고인데, 걸레 빠는 소재 싱크에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뭐, 화장지라든가 비품들이 이게 들어가는 창고, 선반이, 이 창고야, 화장실 창고. 그런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해서 여기는 회차구역으로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고,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어, 그래서 민원실 들어가고, 민원실이 따로 출입문이 있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레벨이 맞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로비를 통해가지고 민원실로 들어간다. 민원실은, 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가구들이 뭐 필기대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야. 있고,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쭉 이렇게 놓일 거고. 그래서 요 깊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은행처럼 한 3.3m를 기준해가지고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거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 떼러 왔다 여기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여기 주민등록실 체크하고 발급해주고, 그다음에 행정사무 공간 요 뒤에도 이렇게 오픈형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가 상부가 뻥 뚫려서 2계층 높이의 내부 공간이 될 거다. 요즘은 현상 설계에서도 실내 투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뭐 암암리에 요구를 해. 실내 공간 외관만 보는 게 아니라 실내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홍규 씨가 했듯이 로비 부분을 오픈해서 2계층으로 좀 뚫어가지고 평면적은 좁지만 공간감은 좀 확장된 그런 공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요구가 돼. 그래서 뭘 눌렀어? 왜 자꾸 눌러? 이거 뭘 눌러가지고 이런 게 떴냐? 아까 뭐 눌렀어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방은 안 정했지만 회의실, 통신, 탕비, 창고, 휴게실, 상담실이 가까이 있지. 복지민원 상담 코너에서 바로 이게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고, 이건 이제 쪼개가지고 적당히 뭐 회의실, 통신실, 탕비, 휴게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바운더리에서 될 거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채광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채광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 땅속으로 묻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뭐 창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채광이 없어도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이렇게 외부 계단을 통해 가지고 이 4m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접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계단을 통해서 음, 실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는 이 외부로 이 제로 레벨에서 이 4m 레벨로 올라가는 거야. 외부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지하는 뭐 볼 거 없지만은 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지하가 되는 거야. 여기 내려가 보면은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엘리베이터 피트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기계 전기실 들어가. 사실은 기계 전기실이 좀 좁기는 해. 근데 지침 자체에서도 좀 좁게 돼 있어. 뭐냐면 한 전체 연면적의 5% 정도가 기계 전기실로 보면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강문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 이 대학 때.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 물론 건물에 따라서 뭐 이게 뭐 3%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7%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설비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설비가 많은 설비를 수용하게 되면 기계실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5%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준은 요걸 잡고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자고. 때 구성이 좀 편한 게 그 동사무소 들어갔을 때 음, 지하 위치 음. 그렇게 알고, 그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놔. 그럼 막 계획할 때마다 강론책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 그지? 응. 그래서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자, 아까 이제 주차장 가는 것까지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캐노피를 생각한 선이야, 요렇게가. 사람들 들락거리고 할 때 여기에 비 안 맞게끔 캐노피가 이만큼 나오고, 요 캐노피를 만들면서도, 아, 이게 나중에 인면 잡을 때, 조형 계획할 때 이 캐노피가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그때 가서 인면이나 조형 계획을 하면서 이게 뭐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한번 잡아보기로 하고. 자, 여기가 이제 3m 레벨인데 사각정자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 오픈 공간이지. 이게 좀 좁기는 한데, 그러나 이게 지금 3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야. 이게 올라가는 이 경사져서 올라가잖아. 경사 밑에는 이제 이게 민원실이라고, 1층의 민원실. 이만큼 뻥 뚫렸지. 그러니까 높은 천장의 민원실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지. 2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1층에서 위를 봤을 때 계단이 이거는 이제 선장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경사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계단형으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 단면을 끊으면 바닥이 있고, 천장이 여기서 플랫하게 오다가, 이게 등높이지, 이게 이제 등높이가 이게 돼. 근데 플랫하게 오다가 이 계단 부분에서 이게 뭐 계단형으로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주고, 이걸
간접 조명을 여기서 이렇게 내릴 건지, 뭐 이런 건, 아니면 이렇게 뭐 경사 따라서 이렇게 해줄 건지, 그건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하면서 또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계단이니까 실제로는 오픈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만큼 다 오픈된 걸로 인식이 될 거야,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풍실이고, 들어가면 이제 동대본부, 동대창고, 동대장실, 여기 또 출입문 생기겠지. 그 다음에 휴게실 하나 만들고, 휴게실은 뭐 이 동장실에서도 쓰고, 이 동대 직원들도 쓰고, 그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복도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밑에 민원실의 액티비티가 보이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는 이제 뭐 계단 오르락 내리면서 좀 힘들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단 참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실내 정원을 조그맣게 꾸민 거고, 이것도 이제 실내 정원을 생각해서 요 복도에 지나가면서 요 코너 부분에서 앉아서 잠깐 뭐 친구끼리 얘기도 하고 앉아서 쉬는 공간이면서 조경이 실내 조경이 된다 이거. 아니야, 실내 조경이야. 응. 그리고 요거는 방풍실 상부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조경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 대나무를 높은 거를 심는단 말이야. 뭐 10m 대나무 심었다. 그러면 이 복도에서 볼 때 이제 이 대나무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에, 저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이제 이만큼 오픈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오픈감은 이만큼 다 오픈으로 느껴지겠지.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4m 레벨에서 내려가가지고 이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고. 주차하고, 동대 직원이 주차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동대 본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응, 거기다가 계단을 응, 보편적으로 이렇게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의 차이를 그렇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기는 뭐 난간이 설치되겠지.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아마 화단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평평하게 음, 계단이 이렇게 음, 음, 사이즈만 돼 있고 그래. 이게 눕혀서 해서 면적이 넓어지면 저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 살로? 이게 어떻게 그려졌지? 손가락이 서로 다른가? 이거 지우개로 됐네, 이것도. 그래서 2층이 돼. 2층이 그냥 뻥 뚫리고 동대본부하고 동사무소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면적 계산들을 다 해보고 지금 지침 면적에 따라가지고 넣어준 거야. 아, 그렇고, 그 라운딩이 돼 있는 음, 부분 정치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예, 어, 그런 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칠십 설계가 아니고 현상 설계니까, 굳이 여기다가 치수까지 넣어줄 필요는 없어. 그럼 나중에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면 여기 이제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R 얼마, 3m. 어. 그렇게, 그건 실시석에 가가지고 표시할 일이고, 면이 넓으면 지우개로 역할을 하는구나. 좁으면 써지고, 면이 날카로우면 써지고, 넓으면 지우개고. 그렇게 있네. 그래서, 약간 색깔 나온 거는 뭐예요? 그거는 전대리 능력이야. 그건 전대리 능력, 모르겠어. 나도. 그건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아까 2층에서 여기 올라왔잖아. 이제 올라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겠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계단 레벨이고, 이거 한다는 높이를 300으로 받고, 이게 이제 150 높이로 가가지고 계단이 되는 거고, 올라오면 이제 이게 데크야. 이게 이제 마지마당이 되는 거지, 마지마당. 슬로프가 아니에요. 음, 기둥 옆에 이거? 이거? 여기 요거 계단이야, 계단.
요거는 단 높이가 300이고 요 중간에 한 단씩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150짜리 계단이라고. 그러니까 단면상으로 보면 이게 600씩 이렇게 300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단이.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300짜리 단단해서 올라간 게 요 선이 요거 가운데 있는 선들이고 이 600짜리 높이 선은 요거의 600짜리 선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운동장 가가지고 스탠드에 보면은 상황이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오르내리는 계단은 단높이가 낮고 그다음에 그 스탠드 앉아 있는 부분은 단높이가 높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제 제안인데요. 음. 슬로프를 할 수 있는 경사 경사로 하면 이제 이만큼 더 끌려 들어오겠지, 경사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좁아지잖아. 그러면 답답한 거야. 음. 선이 아니, 접근성은 어차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2층에서 이 복도를 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되고 1층에서는 역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데크가 되는데, B금 부분이 데크가 되는데, 이게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지만은, 마지 마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민마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다 지금 외부 데크 마감이다 이거야. 그리고 방풍실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보행자들의 로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여기에 면적 맞춰서 이렇게 심플하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구 배치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뭐, 가구 배치를, 어, 뭐, 이런 범위 내에서 가구 배치, 이 허가를 이렇게 쭉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책 읽는 공간, 여기도 이제 앉아서 책 읽는 거,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와서 이것도 데크니까, 문 열고 나와서 쉬는 공간, 그 다음에 이것도 데크야. 사실 문짝이 이렇게 있고, 데크.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아래층부터 계속 뚫려오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4개층 뚫어놓은 거거든. 1, 2, 3, 4층까지 오픈되어 있는 거야. 이 오픈부가. 그래서 이게 한 10m, 12m 대나무 심으면 2층 레벨에서부터 쭉 4층 바닥까지 이제 이 조경이 있는 거지. 이건 코안은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에서, 2층에서 아까, 2층에서, 동대본부에서 여기, 음, 인가 보다. 자, 동대본부에서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가 옥상 데크가 되고, 이거는 이제 조경이 되겠지. 동대본부 직원들 뭐 두세 명이고, 공대장 한 명이고, 그런데 뭐, 하여튼 그 외부 공간을 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는 거고. 작은 도서관까지 했지. 이제 이런 이제 곡선을 써가지고 평면을 만들고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부할 수가 있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모험인데 재미있는 공간이면서도 어 조금 삐딱하게 보면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도발적인 방안이야. 해보는 거지. 뭐 달리 특별히 지금 뭐 모던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이 각이 지금 잘 안 맞아. 그래서 안 넣어놨는데 도전적인 모험적인 평면 형태야. 좋게 보면 이쁘고 나쁘게 보면 유치하고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올라가니까 역시 3층하고 같은 평면 형태인데 3층에서는 이게 뭐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기어 나가지고 방풍줄 나가지고 바로 피난하면 되는데
4층에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이제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허공이야, 외부야, 외부. 외부니까 피난 발코니를 여기다 뒀어. 유사시에는 뭐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게끔 일 나와가지고 여기서 사다리 차에서 구조받을 수 있겠지. 관광기는 뭐 당연히 있겠지. 소방급께서 요구하니까. 그래서 피난 발코니를 뒀다는 것이 좀 특이점이고, 교양 강좌실을 면적 요구하는 대로 요거 넣고 크게 넣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교양 강좌실에서 이걸 발코니로 기어내서 여기서 나가서 잠깐 바람 쐴 수 있는 거 데크 발코니를 만들 수는 있겠네. 그걸 그린 건 아니고 지금 아래층에 있는 컨디션이 그대로 내려 보이는 것 뿐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 85라고 하는 요구 면적이 실제로는 어떤 강좌가 있는, 예를 들면 풋글씨 강좌였는데 신청 인원이 얼마 안 돼, 한 2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가변 칸막이로 요거 점선으로 표현한 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2개실로도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설계 설명서에서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지. 뭐, 큰 면적? 큰 면적 있을 때는 뭐 큰 대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 가변 칸막이로 막아가지고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 4층 평면도가 되고, 여기도 뭐 이제 출입문을 내서 이렇게 데크 만들어줘서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에어 5층으로 올라가면은, 자, 5층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평면 형태가 이렇게 이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싶어. 그래서 이게 다목적이니까, 다목적 강당이니까는 어떤 뭐 세미나를 하건 강연을 하건 뭐 할 때는 이제 의자를 쫙 깔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역 주민 아줌마들 다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뭐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의자 싹 걷어가지고 집어넣고, 여기 이제 그래서 수납 창고야. 뭐 의자 없이 뻥 터진 공간에서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지. 뭐 필라테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세미나 한다, 무슨 강연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강사가 사실 여기 있으면 좋기는 한데 지금 뭐 의자 수납하는 창고 넣다 보니까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강사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강의를 한다 이거야. 그다음에 방송실은 여기서 무대를 바로 보고 무대 상황을 봐가지고 방송기기를 제어한다 이렇게 본 거고, 대기홀이 뭐 2형이기는 하지만은 뭐 이런 정도의 뭐 넓지는 않지만 이런 대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또 피난을 강조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다목적 강당에 이제 이 주민들이 다 모여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피난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기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기어나가고, 이렇게 기어나가고, 이렇게 기어나가고, 쫙 퍼져서 피난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이게 이제 자, 전부 옥상 데크가 되겠지. 이제 물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조경도 만들고, 뭐, 화단도 만들고, 이제, 데크도 깔고 해서 이 공간이 다 그렇게, 피난 데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평면을 그리면서, 평면을 작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인면이 또, 지난번에 그런 거 했었죠? 자, 이게 도로고 경사가 쭉 올라간다? 층 레벨이 2레벨로 2층이 레벨이 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조형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에 기능에 좀,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평면을 그리면서 또 이게 과연 조형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외벽면은 일로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처마는 이 발코니 끝선까지 나오자 이거지. 처마를 쭉 내밀고, 이게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처마를 그냥 돌던 대로 돌자. 어, 처마를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처마가 이만큼 되는 거겠지, 위에서는. 이해가 되나? 그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과연 인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리자면은, 처마도 인면상으로 봤을 때, 처마도 이만큼 기어 나와 있고, 자, 여기 이제 뭐, 유리창이 이렇게 이제, 이 유리창 벽이, 여기서 이렇게 뭐, 수직이 됐든 수평이 됐든 유리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코니 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난간도 가고, 위에 처마 지붕도 가는데, 음, 그래서 이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생긴 대로 둘 거냐, 아니면 좀, 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인명 계획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고민해 봐야 돼.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껍데기는 아주 이형적인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부에 들어가서 공간은 정형적으로 대칭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졌잖아, 그지? 이건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이 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심사위원에 따라서는 이게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 이 무슨 마름모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과연 좋으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 형태는 무대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집중도가 높다 하는 장점이 있어.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뭐, 그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 있겠지만은 나는 이거보다는, 어, 이런 형태, 무대를 향해서 집중하는 이런 형태가 더 좋다. 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걸 또 제안하는 거고, 채택 여부는 모르고, 알 수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지붕을 올라가 봐야 되겠지. 지붕에 올라가면 아까 그린 대로, 음, 외부 처마 라인이 쭉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게 과연 외관으로 봤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태형광 패널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강당 지붕은 예를 들면은 뭐 5m 40 높이로 층고를 잡았다고 치면은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얘는 이 바닥은 정상적인 층고 뭐 3.9m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걸로 해놓고 옥상에 와서 출입문이 열리고 이게 조경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데크가 깔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북향이 이렇게 되는데 뭐 대충 남향이라고 해도 자 이거를 이렇게 깔 수 있겠지. 이렇게 깔 수 있지 않겠어? 태양광 패널을 여긴 더 깔 수 있겠네. 깔 수 있을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이 처마 높이를 얼마로 가져가고 태양광 패널을 까느냐에 따라서 인면도에서 볼 때 뭐 요게 태양광 패널이 노출되는 높이가 정해지겠지. 그거는 이제 인면도 잡으면서 그 높이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요것도 그냥 요 상태로 오픈하고 말 거냐, 요거의 옥탑 지붕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게 막 꺾어지고 E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옥탑의 지붕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엘리베이터는 이게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좀 높게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계단 뚜껑하고 같은 높이로 이걸 뚜껑을 만들어 준다고 치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뼈다귀만 노출하고 이거는 이제 오픈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 마치 우리가 파고라를 만들 때 이렇게 걸고, 이건 다 오픈되는 공간들 아니야. 이렇게 해서 파고라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걸 오픈된다 이거지. 오픈시킨다 이거지. 파고라의 지붕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도형을 만들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붕, 그러니까 평면 계획은 이제 이걸로써 됐어. 지금 우리가 29일 날이 제출인데, 지금이 얼마 남았어? 이제 2주 남았네, 2주? 이제 평면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정 과장이나 정황호가 뭐 스케치업 작업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 하는 과정에 내가 인면도 던지고 단면도 던지면, 단면도는 이미 뭐 정해진 거고, 1층은 1층은 3m 90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여기 4m 20이나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주차장 레벨과 요 보행자 레벨의 한 개 층 높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층은 뭐 3.6이나 3.9, 이쪽 선에 이제 맞춰가지고 따져보면, 이 3층도 결국은 마찬가지고, 4층도 마찬가지고, 5층은 이건 한 5m 40이나 내지는 화끈하게 하면 6m 정도 높이로, 강당 높이, 요렇게 하면은 이제 뭐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 모델링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요런 단계를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강좌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의 안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각자가 자기 안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게 건축사 시험 준비가 되고, 그만큼 하는 만큼 또 성장이 되는 거니까, 어, 그, 아까 두 사람 안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이런 땅에 이런 용도의 건물이면은 내 안은 이거다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 나중에 어떤 용도의 건물이 어떤 지문을 가지고 나한테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를 않아. 내가 요번에 올해 9월달 건축사 시험 평면 계획을 봤더니, 아래층 1, 2층은 무슨 청년들 창업 준비 공간, 스타트업 그런 공간이고, 3층부터 이제 위에 층까지는 그 청년들이 기숙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더라고. 그 시험이 나왔는데, 지문을 딱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 문제지에다가 핵심적인 지문의 요구사항들을 문제지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접근 방향은 차량은 여기, 보행자는 여기, 보행자 가운데서도 사업장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 공동주택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 요런 이제 그 문제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돼, 방향. 내가 얘기했잖아. 속도, 열심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접근해야 원하는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그 답안이 나온다 이거야. 그렇게, 그런 걸 내가 느꼈어. 근데 우리가 천상 설계가 요구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건축사 시험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할 텐데,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지금 봉규 씨는 이미 당면 과제가 됐고, 평면계획, 단면계획이 당면 과제가 됐고, 평면계획하고, 단면계획하고 구조계획하고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4교시가, 3교시가. 됐고, 전성호 씨도 지금 뭐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별로 안 남았어. 금방 가. 금방 가.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올해 1년에 얼마만큼 성장한 거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라고. 뭐, 개체감리 나가가지고 뭐, 그게 무슨 건축사 시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야 돼. 평소에.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뭘 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내 건축사 시험의 답안은 이거다. 이런 용도가 나오면 나는 요 개념을 넣어야 되겠다. 요런 훈련을 평소에 해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미완성으로 탈락하게 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